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일자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 강행했다는 소식 나오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대미 투자는 유지한다는 소식. 미국 대법원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근거해서 우회 카드로 15% 관세를 강행하겠다. 자, 당정청에서는 점검 회의 속에서 대응을 좀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유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협상력을 좀 강화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월 20일자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당 주도의 국회 법사위 소위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좀 있었죠. 자, 2월 23일 월드 ADC 유럽 학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2월 24일 화요일에는 국회 대미 투자 특위 입법 공청회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전 세계 15% 행정명령 발효한다는 소식.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2월 25일 입법 공청회 이후에 국회에서 대미 투자특위 심의 착수가 개최가 되고 대략 3월 여기 나왔죠. 대미 투자 특별법을 3월 9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월 20 현지 시간으로 이제 2월 25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월 26일 엔비디아 2월 26일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전분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2025년 11월 19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는 또 어떤 거 한번 보시죠. EPS 1.53달러 정도. 그 다음에 매출액 뭐 이렇게 좀 된다는 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이해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여기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죠. 자, 이 부분 잠깐 봅니다. 미국 증시 일단 봐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 정책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일단 뭐 지난주 금일자 미국 증시입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주요 빅테크,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상승에 마감했고요.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램 리서치를 비롯한 AMAT, KLA 등 반도체 소보장주도 상승했죠.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이제 오라클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서비스 나우랄지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하락폭은 이제 조금 뭐 줄어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여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씩 좀 보시죠. 사무관세는 이제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고 대신 1974년 무역법 122조 근거에서 전면적 15% 관세 또 뭐 처음에는 10%였다가 또 하루 만에 15%로 또 올렸죠. 자, 이유는 이제 무역협정批准 동결,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확대, 이 부분이 이제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시장에 주는 네 가지 충격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재리스크, 경기 둔화 혹은 경기 둔화 대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프레임, 방어 섹터, 내수주, 에너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날 보게 되면 뭐 에너지 관련주가 이렇게 강한 건 아니었죠. 네.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반도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빅테크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둔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봤죠. 네, 이 부분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네, 여기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볼까요? 주가는 이제 189달러인데요. 2월 25일 장 마감 후에 EPS 컨센서스는 1.53달러, 매출 예상치는 657억 달러. 최근 90일 상향 리비전이 95%다. 이미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네요. 자, 그래서 쭉 이제 한번 보시죠. 일단 시나리오별 엔비디아 실적이 대폭 상회했을 경우에는 AI 수요 폭발 재확인, 반도체 전반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것이고 관세 이슈가 일시적으로 좀 무시될 것이다. 나스닥 주도의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반면 이제 시나리오 B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 부합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보수로 잡았을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AI 사이클 피크 논쟁 때문에 나스닥 시장은 반도체가 급락이 나올 것이고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직격탄에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가 좀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여기 남아 있죠. 쭉 뭐 다른 업종별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한번 가보시죠. 지난 이제 2월 20일자. 자, 2월 20일자를 한번 잠깐 보시죠.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증시 주변 자금부터 보겠죠. 고객 예탁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6조가 되겠습니다. 신용잔고는 이제 31조 5천억, 뭐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 금요일장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574개, 하락 종목가 322개, 상승 종목 월등히 많았죠.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역시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거래소 순매도죠. 기간이 이제 계속적으로 순매수입니다. 1조 7천억. 그 전날 목요일은 1조 6천억 샀죠. 코스닥 시장도 거의 뭐 외국인 판 날은 이제 개인 사고, 개인 판 날은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흐름입니다. 최근 이제 핵심은 이제 선물 순매수죠. 그러니까 현선물 순매도가 나오면 좀 골치 아픈데 일단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하더라도 이제 선물에서 이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수를 좀 받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5,800포인트도 넘었습니다. 5,800포인트도 넘었어요. 5,808포인트. 2.31% 상승했고 코스닥은 1154.00포인트로 마감했죠. 자,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이 일단 순매도, 개인도 순매도, 기간이 이제 1조 7천억 순매수 보였죠. 지수는 기간이 거의 혼자서 받쳐서 버틴 구조다. 코스닥은 외국인 팔고 개인과 기간 소폭 샀죠. 코스닥은 개인만 순매수다. 기간은 사실상 중립, 외국인 매도.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기간 방어장, 코스닥은 개인 방어장이라서 다음날 변동성에서는 코스닥이 더 좀 취약할 경우가 많다. 핵심 포인트 보게 되면 외국인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전형적인 해지 포지션이다 이거죠. 일단 이런 조합을 보게 되면 지수 급락은 베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현물은 종목 교체 혹은 리밸런싱,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랑 방산 조던 쪽을 좀 담는 모습이었고요. 이 관세,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 무효 판결,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전 변동성,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약간 이제 이런 중립적인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뭘 찾는가, 이게 핵심인데, 일단 외국인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두산 원전, 두산 에너멜리티, 그다음에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효성 중공업, 현대 일렉트릭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AI 하이닉스 축은 유지하면서 관세, 지정학, 국방, 수출주에 강한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등으로 무게 중심을 좀 옮겼다. 자, 기간은 삼성전자 바로 이제 순매수 보였죠.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하나오션, 두산 엘리베이터, 조방원 등 이제 순매수를 좀 보였다. 그러니까 기간은 이제 삼성전자로 지수 하방 맞고 동시에 조방원, 원전, 전력기기 쪽으로 매수를 좀 보였다는 거죠. 외국인 순매도 1등이 삼성전자, 외국인의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SK 하이닉스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SK 하이닉스는 이제 장중에 블랙록에서 이제 지분 5% 이상 보유 그 소식이 이제 매수를 좀 많이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월 23일 트럼프 관세와 엔비디아 실적 프리포지셔닝이다. 이 트럼프 관세 이슈가 시장에 주는 1차 영향은 이제 물론 이제 관세나 무역 갈등 뉴스가 세게 나오게 되면 원화 환율은 좀 상승으로 또 이끌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현물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으로 볼 것이고 수출 민감주, 반도체나 자동차 등이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걸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면 또 단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핵심은 이제 2월 25일자인데, 2월 25일자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확인을 해주냐. 지금 EPS가 1.53달러, 그 다음에 매출액 650한 7억 정도인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이거보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주냐 아니면 부합하냐 요거에 따른 어떤 이제 시나리오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월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26일까지는 시나리오별로 이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엔비디아 실적 확인 후 대응 전략이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냐면 리스크온이라는 게 엔비디아 기대감, 재점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좋습니다만은 하도 이제 변동성이 물론 이제 이 실적 발표 전에 변동성이 뭐 다른 이유로 크게 나온다면은 저는 뭐 매수 기회라고 좀 봅니다만 잘 버티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미국 시장 조정을 좀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또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이다.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런 쪽이 취약하게 되면 조선이나 방산 원전 쪽으로 그러나 이제 이들 종목도 미리 선반영으로 단기 상승폭이 좀 크다. 그러면 또 일부 이익 실험 물량도 나올 수 있겠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AI 동행 테마로 영향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뭐 이렇게 좀 짰습니다. 미국 반도체 급락, 관세 강경 헤드라인. 당연히 이러면 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부하 본조. 뭐 이거보다는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이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 가져가되 뭐 이 부분 확인하면서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 네,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대응 전략, 네,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뭐 변동성이 아주 크다. 그러면 뭐 저가 매수기에, 그러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확인하고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2월 26일자 장 마감 후, 네, 미국 증시 마감 후 한 대략 한 6시 정도에 알 수 있으니까 요 날까지는 좀 돌다리를 좀 두들겨 가면은, 네,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월에는 이제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코스닥 첫 액티브 ETF 출시 예정이란 거. 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한 10개 정도 쳐야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